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 4월 3일 소방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시험이 끝나시고 나서 이 해설을 보시는 분들에게 모두 고생 많으셨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저는 원래 하는검 해설만 다루지만 요즘에 공무원 한국사 해설도 가끔 다루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 해설을 통해서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꼭 가져가 주시고, 일단 그래도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무난했어요. 사실 조금 국가직으로 이렇게 전환된다 이런 얘기 쓰면서 난이도가 솔직히 저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 느낌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기출을 살펴보니까 2020년 소방직보다도 더 쉽게 내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근현대사의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한 8문제? 이 정도가 근현대사여가지고 다른 직렬과 똑같이 근현대사의 비중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4월 3일 소방집 한국사의 경우에는 합격 커트가 솔직히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95에서 아니면 다 맞아야 그래도 안정권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목도 쉬었다는 평가가 조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국사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먹어야 조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만 조심스럽게 예측드리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뭐 간섭기 나왔고 1만 년 전 나왔고, 그리고 뭐 농경과 목축하며 조피수수 등 작곡류를 생산하고 뭐 이런 걸 모두 봤을 때 신석기인 거 알 수 있죠. 사실 간섭기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뗀석기, 구석기, 간섭기, 신석기. 1번 계절제를 주관하는 천군. 계절제가 나오고 천군이 나오면 사만이죠. 이 국가는 재정분리 사회니까요. 2번 가라파키를 사용하는 사람. 맞아요. 문제 제시된 국가는 원시적인 의료 생활을 시작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부족을 지배하는 읍군과 삼노. 읍군과 삼노가 나오면 옥저랑 동해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다른 키워드 갖다 구별해야 돼요. 4번 비파형 동검을 보고 있는 군장. 비파형 동검이 언급되려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 혼인하는 풍속은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양속하고 신랑에서 그 여자를 맞아 장성하고 기르고 아내를 삼다는데, 솔직히 이 사료는 다른 지금 공무원 한국사에 나왔던 사료들에 비하면 너무 쉬운 사료인데, 제가 항상 그거 강조하거든요. 이 유형에서 어떤 거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결혼하러 가면은 고구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는 고구려의 서옥제이고, 여기 나온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는 옥저의 민며느리제다. 항상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남자 집에 간다고 했으니까 옥저를 걸 알 수 있고, 1번 농경과 관련하여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건 고구려. 그래서 솔직히 이거 헷갈리신 분들 없었을 것 같은데, 만약 이것도 못 잡았으면 헷갈릴 수도 있었겠죠. 2번 대가들 호칭에 말, 소, 돼지, 개 등의 가축 이름을 붙였다. 이걸 다른 용어를 하면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출도를 다룬, 이게 사출도는 아니고 이 사출도를 담당한 그런 관직이 있는 부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 단군, 반어피, 과마 등의 특산물로 중국과 교역하였다. 이거는 동해.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인데, 시체를 감회당하였다가 뼈만 줄여 강쪽 공동 무덤인 큰 나무 덧널에 넣었다. 맞죠? 문제 제시된 국가는 가족 공동묘를 설치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 3번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경우에도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기하여 분부를 청하고 그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고, 당시에 뭐 임나가라 종발성 등 있던데, 이것도 솔직히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이거 제 기억에 최근 2021년 소방간부에서 이사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출을 공부했으면 틀리면 안 돼요. 바로 3초 안에 관계토 대왕인 걸 알아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 여기 나온 이 노객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네모랑이고요. 여기 나온 이 종발성이라는 거는 솔직히 아직도 좀 그 지역 논란이 있긴 한데, 그냥 가야 지역과 관련됐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이때 신라의 내무랑을 이렇게 구원하면서 당시에 금관가야도 공격했다. 그것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드리면 1번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소수리마.
틀렸고 2번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대가야를 정복한 건 진흥왕이라 안 맞고요. 3번 관산성에서 전사하였다. 관산성에서 전사한 건 백제의 성왕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맞죠? 최초의 우리나라 연호인 영락.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4번. 다음 내용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거 중요했거든요. 여기 나온 반역자 흠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료는 김흠돌. 그러니까 689년에 김흠돌 689년이 아니라 681년. 681년에 김흠돌의 난을 언급한 거고. 자, 두 번째. 여기 노급을 없애고 해마다 조의 차등을 있게 주었다는데 말 그대로 9년인 걸 보니까 노급 폐지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689년에 노급을 폐지하고 687년에는 관료전을 지급한 신문왕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솔직히 한능검 수준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라 쉬웠어요. 1번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 삼국통일을 이룩한 건 문무왕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국학을 설치하여 관료를 양성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왕이 세운 교육기관. 정답 2번이고요. 3번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이거는 진흥왕이라 안 맞고요. 4번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호칭을 사용했다. 이거 한능검 51대 나왔던 사료인데 그거는 지증왕이죠.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그리고 왕의 칭호를 최초로 사용한 지증왕.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밑줄친 정책에 해당하는 걸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쉬워요. 광종은 26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뭐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 추진했다. 그러니까 그냥 광종의 정책 찾으면 돼요. 1번 정방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공민왕이죠. 공민왕. 공민왕의 경우에는 뭐 정동행성도 폐지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도 폐지하고 정방도 폐지하고 뭐 여러가지 뭐 쌍성총괄도 공격하는 등 반원 정책 추진했고 2번 양형고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예종. 예종의 장학금이죠. 이때 칠제도 같이 설립했죠. 아니면 보문각, 천연각. 3번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인물은 쌍기의 건의로 관리 임용제도를 실시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서경천도를 추진하였다. 이거는 태조 왕건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6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끝까지 봤어야 돼요. 일단 뭐 솔직히 끝까지 안 봐도 풀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서경 임원영의 땅은 뭐 렐렐레 해서 뭐 대화세라서 뭐 여기다가 궁궐을 세우고 수도를 옮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좀 헛소리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경 지역이 풍수지리적으로 되게 좋은 곳이래요. 풍수지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지역으로 천도를 주장한 건데 그게 안 먹히니까 국호를 대위라고 연호를 1000개라 해가지고 문제에 제시된 이거를 아까 건의한 인물인 묘청이 결과적으로 난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묘청의 난. 그러니까 묘청의 난인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경천도 운동이랑 이 묘청의 난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1번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당하였다.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 묘청의 난은 서경파, 그러니까 서경파로 대표되는 묘청과 그리고 개경파로 대표되는 김부식이 대립했기 때문이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이자겸이 척준경을 끌어들여 난을 일으켰다. 말 그대로 이자겸의 난이에요. 여기 문제 제시된 묘청의 난은 1135에서 1136년 사이인데 이자겸의 난은 1126년이라 안 맞고요. 3번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말 그대로 이거는 무신정변이죠. 이거 1170년이라 안 맞고요. 4번 최후는 교정도감 외에 정방과 삼별초를 설치하였다. 최후가 언급되려면 13세기거든요. 참고로 이 정방이 언급되려면 1225년인데 지금은 무신정권 시기가 아니라 문벌 귀족과 관련된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흐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7번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크게 뭐 공시니까 조금 더 깊게 설명 드릴게요. 1차의 경우에는 서희, 2차 양규,
그리고 3차 강강찬 다루고, 여진의 경우에는 뭐 윤관, 그리고 별무반, 그리고 동북 구성 이게 나오고요. 특히 몽골이 제일 중요한데, 몽골은 조금 기니까 좀 잘라드리면, 일단 뭐 몽골의 경우에는 1차 박서, 2차랑 5차는 김윤우인데 차례대로 이건 처인성, 이거는 그 충주성이고, 그리고 3차 때 황룡사, 고층 목탑이 소실됐고, 또한 1236년부터 51년까지 그 대장도감 설치해서 그 8만 대장경판 가능했죠. 그리고 뭐 홍건적의 경우에는 특히 2차가 나오죠. 2차 때 그 뭐야 공민왕이 그 복주 그 안동으로 피신했다. 이게 잘 나오고, 그리고 외구의 경우에는 이 외구만 좀 잘라서 넣으면 여기다 적을게요. 외구의 경우에는 뭐 최무선, 진포, 그리고 이성계, 황산, 그리고 최영은 홍산, 그리고 공시용 키워드 하나 더 추가해서 정지가 관음포 대첩.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서 좀 돌아오면은 일단 여기서는 뭐 강강찬이 언급됐으니까 가을 시점은 이 시점이고, 여기 윤관 나왔으니까 여기 시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점을 다룬 건데, 그럼 잘 보면은 일단 지금 잘 보면은 여기서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뭐 신기군, 신보군, 뭐야 항마군 나왔으니까 별무반이고, 이거는 거란 3차거든요. 근데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설치한 거는 이 별무반을 만든 이후니까 이후라서 안 맞고요. 2번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태조 왕건 시기잖아요. 너무 이전이에요. 이건 왕 처음 국가 처음 만들어질 때랑 안 맞고. 3번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맞아요. 당시에 거란 물리치고 나성과 천리장성을 만들었는데, 그 참고로 그 고구려 때는 부여성부터 비사성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고구려는 부여성, 비사성, 그리고 고려 때는 압록강과 도련포. 정답 3번이고요. 4번 친원적 성향이 강한 권문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거는 원 간섭기 시기인데 최소 1270년 이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쯤이면 거의 1104년쯤이라 시기가 너무 앞이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8번 가에 들어갈 기관으로 말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그나마 좀 헷갈릴만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일단 개경 나왔고, 가난한 백성들을 진료하고 의탁하는 곳이 없는 백성들 돌본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 구휼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가난한 백성을 진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구휼과 치료를 모두 담당한 약간 그런 병원? 일종의 병원 같은 곳, 진료소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잘 보면은 여기 나온 이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구고요. 이 의창과 흐창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빼서 이거는 그냥 구휼기관이에요. 구휼기관. 이건 약간 일종의 창고예요. 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로의 역할, 그러니까 치료의 역할과는 좀 성격이 멀기 때문에 치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찍어가지고 4번을 골랐어야 돼요. 아니, 해풍선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외워야 되나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같은 유형이 최근 2020년 국가직에서도 그때 아마 구제도감이었나 국업도감이었나 이런 유형이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하고서 준비한다. 물론 고려시대 그런 기구의 역할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외워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에 나왔던 경우라 뭔가 낯선 문제까지는 아닌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서 9번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번 기출에서 가장 어려웠다면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렵다고 해도 7사 역할만 알면 되는데, 이 문제에 대실 때 7사라는 거는 그런 수령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칠사를 다 못외웠다 가정했을 때는 이게 지방관이잖아. 그러니까 지방의 그런 사법, 행정, 군사 등을 다 다뤘으니까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고려해가지고 뭔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등에서 뭔가 지금의 팀이 약간 서울시장처럼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찍었어야 돼요. 잘 봐봐요. 1번 호구를 늘게 하는 거. 호구를 늘게 하는 거는 인구수 관련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정치랑 연결될 수도 있고, 정치, 경제. 좀 정치 잘해가지고 뭐야 인구수 늘리는 거 괜찮죠. 2번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거. 아까 언급한 여기 교육 있죠? 괜찮고요.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 아니 솔직히 이거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수령의 역할을 다룬 게 칠사인데 수령의 비리를 왜 감찰해요? 사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령의 역할은 그냥 지방 잘 다스리고 애들 배불리 먹고 정치 잘 돌아가고 비리 없애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수령이 자기 친구를 왜 감시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색해요. 제가 이따 옆에다가 그 수령 칠사 달아야 되긴 할 텐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눈치밥을 풀었어야 돼요. 칠사를 몰랐다. 수령이 역할하는데 수령 감독한다? 아니 자기 뭐 팀킬도 아니고 좀 어색한 거죠. 그래 틀렸고 4번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거. 이것도 정치랑 관련된 거죠. 비리 억세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칠사를 외웠다면 쉬웠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거의 핵심 포커싱 맞춰가지고 눈치 있게 푸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서 1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거를 쉽게 말하면 방어한다. 막는 변방. 그거랑 관련된 기구인 사. 그래서 비변사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모른다 치더라도 원래 이 문제에 제시된 기구는 이제 좀 지우면은 원래 중종 시기에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했다가 뭐 명종 시기에 을묘외변을 계기로 더 상소화됐고 뭐 그 임진왜란 시기로 떡상했다가 뭐 세도가문 시기에 변질됐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시기에 억세버렸다. 이거 5가지 흐름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은근 잘 나왔어가지고 모를 수가 없어요. 게다가 특히 여기 과거에 대한 판화라던가 비변 등을 간택하는 등 여러가지 일을 모두 여겼다. 그러니까 나중 갈수록 임진왜란 시기에 선조잖아요. 그 효종 시기에 그 뭔가 온갖 역할 다 담당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1번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었다. 제가 방금 중종 때 설치됐다 했죠? 틀렸고 2번 흥선대원군 때 축소 폐지되었다. 맞죠? 여기 제가 흥선대원군 때 폐지했다 했으니까 정답 2번이고요. 3번 여론을 이끄는 언론 활동하였다. 이건 관계가 없어요. 문제에 제시된 기구는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거에서 실시한 거지 언론 활동 이런 거 담당하는 곳이 아니에요. 틀렸고 4번 붕당 정치가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죠. 붕당 정치가 형성되는 배경은 이조논란 임명권 때문에 한 거지 이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지난 소방직 때도 그 뭐 자운서원이라던가 이런 거 줘가지고 좀 어렵게 줬는데 이번에는 성악십도랑 주자서 조료라는 걸 보고서 이황이란 거를 누축하는 거 되게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2가지 서적 보고서 이황인 거 추론했으면 바로 시작하죠. 1번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정약용. 참고로 성악십도라는 거는 그런 군주의 도를 그런 그림 같은 걸로 정리한 거고 주자서 전료는 주자가 만든 뭔가 그런 시라던가 그 작품 같은 걸 일종의 요약한 거예요. 2번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정제도. 3번 일본 성리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그런 학파는 일본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를 중시하였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와 기를 동시에 두루 관리했고 주기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건 2예요. 문제 제시된 이황은 주리론을 주장했고 기보다는 이를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2번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한능검에서 예전에 나왔던 유형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일단 철종실록 나왔고 그러니까 철종식이 발생했어요. 왜냐 이게 1862년에 발생했으니까요. 그리고 진주의 난민 백낙신
그래서 뭐 진주 지역에서 발생했고, 그럼 백낙 시내 학정에 반발하여 발생한 이 사건은 임술농민 봉기죠. 이거 옛날 한능검 심화 한 48회? 그때 문제랑 되게 스타일이 비슷해요. 답도 비슷하거든요. 답도 똑같아요 사실. 1번 호패법을 도입하였다. 이건 태종식인데 당연히 태종이면은 이미 무덤에서 잠자고 계세요. 틀렸고요. 2번 직강소를 설치하였다. 직강소가 언급되려면 동학 농민 운동이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연분구동법을 마련하였다. 틀렸어요. 이건 세종이죠. 세종의 공법이잖아요. 역시 세종대왕님도 이 시기면 역시 낮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정답은 4번인데 삼정 이영청을 설치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사건은 삼정의 문란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참고로 이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한 거는 박규수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자, 이어서 13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우정국에서 낙성년. 와,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우정총국에서 뭔가 발생했고, 당시에 그리고 뭐 민현이 칼을 맞았고, 그리고 왕이 경우군을 피신할 때 비빈과 동궁도 황급히 따라오고, 일본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와 호위했다. 그러니까 일본도 섞여 있고 우정총국의 정변을 계기로 발생해서 당시 왕이랑 왕비가 피신한 것과 관련된 이 사건은 갑신 정변이죠. 사실 우정총국 나오자마자 바로 눈치채야 돼요. 워낙 유명한 키워드라. 1번 한성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맞죠? 문제 제시된 사건을 계기로 배상금과 더불어서 공사관 신축비를 규정했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보고광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그 소방직의 문제가 좋은 게 선지 갔다가 장난을 잘 안 쳐요. 그래서 선지 내면은 뭔가 꼭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만 공부했으면은 낚이질 않게 줘요. 문제를 깔끔해요 되게. 3번 최익형의 유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최익현 등의 유생들에 의해 주도했다면 일단 문제 제시된 사건은 정확하게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최익형만 나오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뭐 최익형과 관련된 사건을 굳이 하나 찝으면 을사의병이 대표적으로 있긴 하죠. 4번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이거는 문제 제시된 사건이 아니라 이모곤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4번 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 왜냐하면 문제 제시된 단체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활동했는데 대한제국은 1897년에 설립되었죠. 왜냐하면 그리고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했고, 특히 그 러시아가 뭐 저령도 조차와 한러은행 설립 등을 요구해서 만민 공동회를 열어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야, 힌트 진짜 많이 줬네요. 독립협회. 근현대사 시기에서 러시아를 싫어하는 단체다. 독립협회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얘는 러시아 활동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힌트로 진짜 많이 줘요. 1번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마련했다. 이거는 신민회를 탈 수 있죠. 왜냐면 신민회가 그 삼원보 지역에 신흥 강습소, 뭐 다른 말로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시된 단체랑 관련이 없고요. 2번 고동태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대한 자강이라 안 맞아요. 그래서 틀렸고, 3번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였다. 이거는 보안해라 안 맞아요. 보안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데, 자 4번 자유민권 운동과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인물들은 입헌군주제에 지향하였고, 특히 여기 나온 의회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허니 6조에서 그 중추원 관제라는 거를 주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추원을 통해 가지고 약간 좀 의회처럼 그런 관리하자, 그런 걸 주장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5번 가라의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 유형도 한능검에서도 제가 엄청 많이 강조했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흐름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 시기에 1920년대 흐름을 보면은 일단 1926년 6월쯤에 봉오동 전투가 시작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복수를 하기 위해서 훈춘 사건을 벌이켰다가 한 10월? 이 10월쯤에 청산리 대첩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깨부시니까 간도 참변을 일으켜가지고 복수를 하려니까 당시에 서희를 총재로 그 대한
독립군단 결성한 뒤에 당시에 그 자유시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참변을 당하고 나중에 그리고 3부가 결성되거든요. 그러니까 3부로 치면은 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나중에 이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좀 입었고 25년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 나중에 3부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3부 통합운동이 나중에 후반 때 벌어져 가지고 이 남쪽으로는 국민부, 그리고 북쪽으로는 혁신의회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은 가, 그리고 다, 그리고 여기 나온 라, 그리고 여기 나온 3부 통합까지 해서 가다라 했으니까 정답은 가다라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접근하면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고 있는 게 중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다음 법령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무난했거든요. 뭐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 뭐 이거를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뭐 토지 조사국은 뭐 토지를 뭐 작성하고 뭐 측량도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선인들은 총독부에 토지를 신고하고 그 토지 조사하는 사람들은 이거의 규정에 맞춰서 뭘 하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냥 토지를 조사한다는 그런 사업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례도 몇 번 나온 적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보고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워낙 자주 나온 자료라. 1번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 맞죠? 문제 제시된 그런 사업을 계기로 그런 조선 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내 그런 토지를 조사했으니까 그런 이제 세금을 좀 더 명확하게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잘 조사했으니 당연히 세금도 많이 들어오겠죠. 땅을 조사했으니까 제대로. 2번 소작인들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은 간습적 경작권이 부정됐어요. 이때는 소작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3번 일본인 농업 이주민이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얻은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판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서로 지게를 발급하였다. 지게는 광무개혁 시기잖아요. 광무개혁 시기. 이 시기에는 지게 이런 거 발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7번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능검 강의할 때도 진짜 많이 강조한 서류예요. 이거 신간의 강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회주기를 일체 부인한다. 이걸 엄청 강조하거든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능검 강의할 때도 심화편, 기본편 어느 난이도든 이 신간의 강령은 힌트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건 그냥 사료 자체를 통째로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번 민족협동 전선의 성격을 표방하였다. 맞아요. 왜냐하면 문제 제시된 단체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랑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고등교육기관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밀립대학 기성회. 그렇기 때문에 안 맞고요. 3번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형평운동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 조선 형평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맞고요. 4번 어린이날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이거는 천도교 소년회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가 4번이기 때문에 그 신간이랑 연결되는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8번 다음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것도 워낙 유명한 사료죠. 역사란 무엇이뇨, 그리고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 여기까지 읽었으면 딱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역사 인식과 관련된 글이거든요. 사실 아와 비아 보자마자 사실 신채호 선생님인 걸 아는 거는 대부분 공부하셨다면 이거까지 쉽게 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거 워낙 자주 나왔던 거라. 아와 비아. 자, 1번
대한매신보의 독사실론을 발표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인물은 민족주의 사학자의 대표자 인물로서 고대사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정약용 서거 99전을 기념하여 여요당전설을 간행하며 조선학을 제창하였다. 여요당전설을 만든 건 대표적으로 정인보 선생님이 있죠. 3번 진단학회 조직하고 철저한 문헌 고증으로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실증주의 사학인데, 이와 관련된 진단학회 인물로는 이병도 선생님이랑 손진태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두고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물사관이란 거 고대사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이렇게 발달했다는 건데 사회 경제 사학이거든요 이건. 그래가지고 대표 인물로는 백나무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9번 다음 설명이 발표된 계기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입하고 정부통령 선거 그리고 이기붕 의장 이 세 개 갖다 풀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을 하야했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정부통령 선거를 한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에선 사실상 이승만 정부 시기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기붕 의장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건 이승만의 하야랑 관련된 건데, 그거랑 관련된 계기를 물어봤으니까 1번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 한일 그 국교 정상화랑 관련된 그런 거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2번 4.19 혁명이 발생하였다. 맞죠? 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앞서 얘기한 이 박정희 정부랑 똑같은 키워드라 안 맞고요. 4번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똑같이 이것도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이거는 신민당의 김영삼을 제명시킨 거에 대해서 촉발해가지고 발생한 걸로, 이걸 통해가지고 유신 정권이 붕괴되는 계기를 가져왔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소방직의 마지막 문제인 20번 다음 헌법에 적용된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거하고, 그리고 긴급조치, 이거 너무 많이 힌트 줬어 이거 솔직히. 통일주체 국민회의랑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할 수 있고 긴급조치까지 언급된 이 헌법이 적용된 거는 7차 개헌 시기에 그 박정희 정부 시기거든요. 특히 여기 나온 그 통일주 국민회의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그런 통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명분에서 만든 그런 헌법기관인데, 당시 이걸 통해가지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 좀 초헌법적인 권한을 얻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7차 개헌을 시기한 1972년 이후에 박정희 정부 키워드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고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골라야 돼요. 1번 윤보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윤보선이 대통령직에 물러났다면 1960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2번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다. 이거는 그 뭔가 군사, 행정 아니면 그 정치 이런 걸 총괄한 그 통치기구인데, 그 5.16 군사정변 이후에 61년부터 63년까지 활동한 기관이라 안 맞고요. 3번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맞아요. 이 유신헌법에 반대해서 76년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신헌법에 반발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으로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라 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방직 해설을 마치고, 앞으로 공무원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기본기를 잘 탄탄히 두시고, 그래도 매 시험마다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주목하셔가지고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 응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